촬영에 앞서 할 말이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민갑부를 자주 보거든요.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신데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상치 못한 충격 고백. 근면성실은 기본, 실전팔기에 끈기는 필수. 독한 인생이 곧 서민갑부라는 판도가 깨지는 순간. 제 인생의 모토는 손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거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돈 들어오고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나이. 인생을 즐기는 것과 돈 버는 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데 지금도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년 365일 네버 엔딩 입금 스토리. 복권의 운을 시험하지 않아도 주식 투자처럼 손해볼까 마음 졸일 필요 없이 놀기만 해도 잔고가 쌓인답니다. 일할 때만 돈이 들어오면 내가 아파서 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않을 때도 돈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100만 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돈 벌 수 있다는데 남다른 신념과 방법으로 성공의 길을 개척하는 갑부. 숨만 쉬어도 1년에 10억 원을 버는 비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짜맞춘 기계처럼 빈틈없이 돌아가는 도시. 분주한 걸음 속엔 수많은 걱정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엔 갑부의 얘기도 있겠죠. 저 오늘 만나기로 한 서민갑부 PD인데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드디어 나타난 한 남자. 예, 안녕하세요. 아니, 좀 늦으셨네요. 예,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예.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예. 지금 가시는 거요? 예. 어디로 일을 하러 가세요? 여기 반경 여기 건물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요? 예. 뒤를 쫓아가 보는데 피디님 잠시만요. 근데 여기는 그 기업들이어가지고 이게 촬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혼자 빨리 갔다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건지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10여 분이 지난 후 나오신다. 다녀오셨어요? 네네. 이제 끝나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몇 군데 더 가야 돼요. 그래요? 따라다니면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위치만 달라질 뿐 복사 붙여넣기 하듯 반복되는 상황. 맨몸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끝낼 일이 대체 뭘까요? 힘든 기색 없이 표정은 점점 밝아집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수금이요. 설마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한눈에 봐도 두둑한 현금 따발. 계좌로 받는 대신 직접 수금하는 건 건물주의 취미생활인가요? 돈 세어보는데 푹 빠졌습니다. 6만 원. 6만 원이요? 예. 분명 돈은 생기는데 그 비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금이란 게 끝난 걸까요? 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려나 싶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자판기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는데요. 유독 1,000원짜리가 많은 게 아까 봤던 모습 같죠? 자판기 관리도 하고요. 공간을 활용해서 뭐든지 하고 있어요. 자판기만 있으면 숨만 쉬어도 돈 번다는 정성운 씨. 지난 3일간 음료수 판매로 얻은 수익이라는데 성과가 좋은지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얼마예요? 86,000. 86,000원이요?
음료수 하나가 1,000원이라 했을 때 86개나 팔린 건데요. 이 구역의 판매왕 자판기네요. 한 대를 관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내외. 네 곳을 들렸다고 해도 일한 시간은 1시간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벌어들인 돈은 무려 21만 4천 원이나 됩니다. 저도 약간 좀 가만히 있어도 뭐 건물주분들처럼 와, 돈 좀 들어오고 싶다. 방법 없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투명했던 미래.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도 오를 수 없는 나무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자판기였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아는 범위에선 없었거든요. 예. 일확천금을 욕심내는 것보다 쉽고 안정적인 돈벌이가 중요했다는데요. 푼돈 버는 것 같아도 따져보면 효율성 최고. 가게 얻을 필요 없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물건 채우는 일도 힘든 일은 아니랍니다. 음료를 매일 갖고 와서 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좀 저장해 놓는 캐비넷 같은 정도예요. 예. 그럼 매일매일 음료수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겠네요? 그쵸? 한번 이렇게 쟁겨놓으면 여기서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예. 일은 편하게 해야 돼요. 숨만 쉬어도 돈 벌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끝낸 성훈 씨. 오전 내내 돌아다니고 또 어딜 가나 했더니 분위기 좋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자판기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에 맞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5,000원 들어있고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반 먹으러 가는 거죠. 골고루. 그거보다 1,000원 들어있다. 에너지바. 밥값 전용 자판기가 따로 있을 정도. 머리가 좋은 덕에 만찬을 즐길 수 있으니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합니다. 끼니 때마다 메뉴 고르는 재미가 쏠쏠해서 식사 거르는 일도 없다는데요.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계산할 차례. 네, 오늘 정부에서만 2,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00원짜리 현찰 갑부의 클래스. 성훈 씨에겐 익숙한 일이지만 놀라는 사람도 많답니다. 1,000원짜리가 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자판기하고. 무사히 계산을 끝내고 만족한 표정으로 나서는 성훈 씨. 가시죠. 저희는 사실 감사해요. 왜냐면 이제 잔돈을 바꾸러 굳이 은행을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네네. 감사하죠. 저희는 고객님한테 이런 손님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요? 네, 제가 외식업 경력이 올해 18년 차인데 네. 1,000원짜리를 이렇게 결제하시면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인상이 남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끝에는 늘 자판기가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금고를 놓은 것 같은데요. 써도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신통한 상자엔 과연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딱 2만 원이네요. 2만 원이요? 예. 흡연자들이 주로 찾는 야외에선 2만 원의 수익 발생. 곧 이어 실내로 이동하자 그동안 봤던 것과 확연히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과자 종류가 들어있는 것.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휴게실이라 간식거리를 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꽤 두둑해 보이죠? 오늘 4만 원 나왔어요. 4만 원이요? 예. 근데 원래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진 않는데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맨날 자판기 이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날씨와 시간에 따라 사람들은 이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럴 때 가까이 있는 자판기를 이용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거죠. 하루 종일 자판기에 돈 수거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루 종일 해요?
산책하고 싶을 때 한 2, 3일에 한 번씩 오고 잠깐 10분 저거 일 끝. 그럼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자판기는 몇 대 정도?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글쎄 한 2, 30여 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서울 시내에만 30여 대의 자판기 설치. 하루에 수금할 때마다 2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고정 수익이 꽤 되시겠네요. 거기서 나오는 고정.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한데. 자판기 수익만 500에서 1000이요? 그쵸. 뭐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한 달에 한 5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직장인 만큼 버는 수준. 요즘에도 누가 자판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자판기는 많이 쓸 상황을 만들어주면 돼요. 쓸만한 상황? 그게 대체 뭔가요? 갇혀있는 공간, 폐쇄된 공간, 편의점이 없는 공간 이러면은 자판기를 쓸 수밖에 없죠. 예. 산책이 취미라는 성훈 씨.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흡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 음료 하나씩 들고 다니죠. 그 흡연하면서도 다 보시면은 음료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판기가 잘 될 만한 장소는 좀 폐쇄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상권이 발달해가지고 잘 될 만한 장소 찾는 거 진짜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목적은 자판기 설치 자리를 찾는 거랍니다. 많이 다니는 만큼 상권도 꿰고 있다는데 예전에 여기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편의점이 빠졌잖아요. 주변에 편의점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뭐 공유 오피스도 있고 건물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런데 자판기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보통 요런데 제한해서 만약에 되면은 진짜 괜찮거든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관리자를 만나 위탁 운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 안 들어요. 얘기 자체를 아예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럴 때는 좀 힘이 좀 빠지시겠어요. 아이 뭐 여기 건물 몇 개인데 하나는 걸리겠죠 뭐. 수익이 나올 만한 장소를 빌려 수수료를 내고 자판기를 설치하는 게 위탁 운영인데요. 방치된 빈 공간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협의는 어떻게 해요? 보통 만약에 기업이라면은 진짜 직접 찾아가서 혹시 뭐 이렇게 복지 차원으로 놓으실 생각이 없냐, 투자는 이제 저희가 다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영업을 할 때도 있고요. 뭐 어디 지나가시다가 여기다 놓으면 자판기를 놓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임차하신 분하고 협의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건물의 건물주 분하고 협의를 하신다던가 해가지고 놓으시는 방법도 있죠.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법. 하루 종일 많이 돌아다니시네. 아, 그쵸. 자리 비는 것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눈에 띄는 곳이 있는지 한 쇼핑몰 앞에서 멈춰서더니 본격적인 탐방에 나서는데요. 밖에서 눈에 잘 안 띄던 좁은 통로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쉬는 뒷길까지 꼼꼼히 확인. 이런 데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목적성이 자리라고요? 예.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고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가 자판기 자리라는데 여기는 명당.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관계자의 협조 아래 12시간 동안 설치한 후 매출을 확인할 건데요. 성훈 씨 진짜 자신 있나요? 사람들이 계속 집 나르고 있고 택배회사 느낌과 공장의 느낌까지 조합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유동 10명이라도 훨씬 매출이 높은 유동 10명인 거죠. 시작과 동시에 판매 개시. 이 기세가 쭉 이어질까요?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드디어 실험 종료.
정산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명당의 진실도 밝혀지겠죠. 점점 드러나는 1,000원짜리 돈다발. 동전도 상당합니다. 결과가 기대되는데 세다가 헷갈리지 않게 집중. 100원짜리, 500원짜리 탑도 쌓고 한참을 공들여 계산한 결과 12시간 동안의 매출은 총 16만 5,100원이었습니다. 한 20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자판기가 되는 자리와 안 되는 자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거주 인구가 많을 것, 유동 인구에 속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경쟁 업체가 멀 것. 자판기랑 가장 경쟁하는 건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 멀면 멀수록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상주 인구가 원하는 아이템이요. 실험 장소 근처를 둘러보는데 얼마간 걷다 보니 편의점 발견.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편의점 있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건물을 빙 둘러서 편의점을 가는 게 불편한 거죠. 명당이 있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런 자리가 보시면은 유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를 스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계속 상주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유동 대비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장사가 좀 안 될 거예요. 흔히 장사할 때 유동인구가 중요하다는데 자판기라고 다를까요? 번화가에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 진행. 드디어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정산. 12시간 동안 번 돈은 16,800원.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데요. 근데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 이게 논의거리 자체가 아예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판기를 만약에 금액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1, 200, 2, 300에도 할 수 있고 진짜 좀 보편적으로는 200만 원 정도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2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으면은 이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개씩만 팔려도 자 보통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30일이면 3만 원이에요. 1, 2만 원씩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난 거죠. 좀 꾸준한 연금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예. 10년 전 부동산 일에 뛰어들었던 성훈 씨. 담당은 상가였는데요. 한두 푼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젊은 사람이 가게 자리는 볼 줄 알겠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 고객들의 신임을 얻는 건 어려웠습니다. 진짜 참담했죠. 5개월 동안 제가 제 사비로 식비, 교통비 다 대고 정말 저 밤 10시 반까지 했거든요. 아침 막 새벽에 마을버스에 매달려 가면서. 근데 수익 빵원이었어요. 거래가 이루어져야 수입이 생겼던 시절. 운 좋을 땐 큰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은 하루 살기에 급급한 날들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꾸준한 수익이 없으면 삶이 안정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좀 저축을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꾸준하게 안정된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그것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을 꿈꾸던 어느 날 자판기 운영을 알게 된 성훈 씨. 옛날 같진 않아도 부업으로 자판기만 한 게 없어.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자판기는 어차피 현물. 뭐 안 되면 내가 중고나라에 가서 팔면 되지 뭐. 그냥 거기서 돈 10,000원 나오면 신난다 이러면서 그냥 밥 먹고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 재미있었던 거죠 그냥. 적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부업.
돈이 모이면 자판기에 투자해 판을 키웠답니다. 커피숍 옆에 장사가 잘 되면 커피숍 무조건 생겨요. 근데 자판기는 자판기 옆에 뭐가 안 생겨요. 뭐 내가 콜라 팔고 있는데 콜라 자판기 장사 잘 되네? 나도 자판기 놔야지 이러면서 탁 놀고 약간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망할 염려가 없었죠. 당연히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한 원금도 한 3개월 그 정도 안에 회수를 하고 소자본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가장 쉬운 사업. 그가 가는 곳엔 늘 자판기가 있었는데 여긴 독서실 아닌가요? 휴게실 한쪽에서 발견. 음료수부터 초콜릿, 컵라면까지 편의점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저희 자판기가 들어가는 이제 점주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고요? 뭐 어디 걸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다른 건 걸릴 게 없는데요. 이게 좀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그래서 핫바 종류가 네. 봄 위에 그 걸 수 있게 구멍들이 저기 돼 있는데, 네, 맞아요. 구멍 저기에 위치를 바꿔서요. 위치를 바꾸기만 하면은 잘 안 걸려요.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보통 한 달 평균 여기서 매출 판매로 한 7, 80만 원 정도 판매가 나오고요. 거기서 마진이 비밀입니다. 마진. 인건비 들이지 않고도 24시간 운영. 손님들은 외부로 나갈 필요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지나칠 상자지만 아는 사람에겐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노다지라는 자판기. 성훈 씨에게도 물론 보물단지일 텐데 창고예요. 틈날 때마다 구입해서 보관할 정도. 인기 많다는 멀티 자판기부터 20년 전 유행했던 것까지 박물관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수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료 자판기인데 중고 자판기로 저희가 이제 매입해서 세척하고 다시 정비해서 나가면은 한 10년은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판기 잘 고장이 안 나요. 낡은 것만 손보는 건 아닌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물건 진열할 곳에 치수를 꼼꼼하게 잽니다. 급기야 멀쩡한 내부를 뜯어내기까지 하는데요. 이 규격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차용품 자판기 카센터에서 이거 써도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뭘 넣냐에 따라서 다 되게 다각화가 되거든요. PD님 여기 들어가실래요? PD님 자판기? 뭐든 되는 거예요? 멀티 자판기는 뭐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화분이라던가 이 두 손바닥 크기 안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팔 수 있어요. 기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성훈 씨였지만 개조하는 일에 힘썼고 판매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쉽진 않았는데요. 자판기에 음료만 팔라는 법은 없잖아. 제발 돈 될 일만 좀 해요, 제발. 편의점과 카페의 등장으로 사양 사업이 되었지만 약간의 변화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굉장히 트렌디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니즈를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거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빨랐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아이템,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20원입니다. 갈수록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졌습니다. 인건비 절감에 대하는 무인 가게였고 사업에 날개를 단 성훈 씨. 급격하게 상승했던 그 텀이 제가 자판기 시장에 뛰어든 딱 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딱 타이밍이 절묘했죠. 점점 무인화는 가속화될 거고요. 잠시 멈춰있던 정체기는 있었지만 지금 다시 피크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엔 뜻하지 않게 드라이브를 많이 한다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문의가 밀려드는 바람에 잠시도 쉴 수가 없답니다. 남원까지 한달음에 도착. 일할 때를 딱 맞춰 왔네요. 힘을 합쳐 옮겨보는데 네, 걸려. 제 쪽으로 좀 와야지 걸려요. 이거 튕기는데 이거 포장지 뜯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도 애를 먹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드디어 무사히 옮길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여기는 좀 쉬운 코스예요. 계단이 만약에 뭐 몇 층이다 이러면은 못해요. 한 2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밑에 받치는 분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까딱 실수해서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300kg 정도 되거든요. 이 300kg 되는 철판 전체가 저한테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체 무슨 자판기기에 몇 사람이 매달려 설치하는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파리는 들어와 있고. 근데 어차피 이거 설치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네네. 한번 그냥 보시면서 다른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네. 제가 지금 현재 커피숍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내 매출을 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찾다가 무인 커피숍 아이디어를 놨어요. 네. 무인 커피숍이요? 그럼 이게 커피 자판기? 이거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커피숍이에요. 만들 수 있는 음료도 18가지나 돼요. 18가지요? 네, 맞아요. 사람들의 입맛과 유행이 바뀌는 만큼 자판기도 변신하는데요. 이제는 원두를 바로바로 갈아서 커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카페의 축소판, 바리스타의 솜씨 못지않다고 하니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확실하겠죠? 이제 음료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 여기다 전부 다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맞춰놓은 양이 어떻게 보면 그 평균적인 입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맛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이제 얼음 농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좀 진하게 드신다. 그러면 이제 맥스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얼음 정판으로 그리고 저는 커피는 좀 진하게 먹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산도, 농도, 얼음 양까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맞춤으로 제작. 이제 그러면은 얼음이 나왔잖아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뚜껑이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따뜻한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전문점에서 샀다고 해도 믿겠어요. 이걸 얼마에 사시려고 하시는지? 가격은 이제 상권이나 약간 사장님의 그 니즈대로 다 조정이 가능해요. 1,500원 정도? 네. 1,500원? 네, 1,500원 정도. 1,000에서 1,500원. 네. 1,500원 정도요. 라떼 같으면 한 2,000원 정도? 요즘 무인 카페 보통 입지 따라서 약간 좀 많이 틀려요. 근데 대부분의 무인 카페들이 매출이 한 5, 600 정도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500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재료 당시 350에서 100 빠신다. 그럼 한 250 정도 수익이 나와.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의 인건비가 딱 사장님 수익이 되시는 거예요. 예. 매출의 반 이상이 수익이라니 무인 가게 대단하네요. 경제 불안과 고용 불안의 돌파구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무인 가게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야채도 과일도 이미 자판기로 뭐 사과 자판기, 야채 자판기가 다 나왔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흥정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한번 만져도 봐야 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 부분은 중요수 있겠죠. 아이템이 중요하다는데 시장의 흐름과 상권 분석은 필수. 반려인구 천만 시대에 맞는 자판기도 등장합니다. 보통 애견용품 자판기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형식을 보시면은
저희가 아는 꽃자판기 다 비슷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샐러드 자판기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판기에다가 뭐를 넣냐에 따라서 자판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가능성을 성공으로 만드는 건 한 끗 차이란 거죠. 부업으로 시작해 판매와 위탁 운영까지 확장된 사업. 이 작은 사무실이 거점 역할을 한답니다. 영업과 상담은 기본, 자판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건 살색이죠. 아, 핑크예요. 이게 화면상 그렇게 보여지시는 거예요. 아이디어 뱅크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곤해서 그렇지. 직원들은 조금 힘들지만 결과는 좋다는데요. 저희 그 자판기 설치 일정이거든요. 지금 미처 기재 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지금 8월달도 거의 8월 첫째 주, 둘째 주면 거의 일정 다 잡혔어요. 대체 얼마를 버는 건가요? 한 달 평균 25대를 판매하며 약 7천만 원의 매출 발생. 여기에 개인적으로 수금하는 돈까지 더하면 1년에 약 10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가진 것 없이 일궈낸 성공. 이제 시작일 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 눈앞을 가로막는 어떤 벽이라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당당한 발걸음으로 어딘가에 들어선 성훈 씨.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장님, 여기 사장님의 집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아버님이세요? 네, 저희 아빠예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 내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규모가 보통이 아닌데요. 거주하는 곳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옆엔 사당까지 있다는데요. 어느 한 곳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훈 씨 혹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소이다 보니까 뭐 약간 그런 저기서 제사 지내는 사당도 있고 손님들이 이제 오니까 저기 손님 만나는 또 회실이 또 있거든요. 아, 중손이세요? 예. 네. 개국 공신의 피를 물려받은 경주 정 씨의 후손. 그야말로 뼈대 있는 가문의 종갓집 독자인 성훈 씨. 집안의 기둥이나 다름없다는데요. 그래서 더 혼자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답니다. 할머니 용돈. 아이고 이렇게 뭐 많이 두둑해 줄 돈 있어? 아이고 너 써야지. 예?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두둑해 줘 그래 많이. 쓰긴 잘 쓰는데. 한평생 고생하신 할머니를 위한 선물. 아이고 이게 얼마요? 이거 쇼봐도 되나? 자판기에서 수금한 돈을 이만큼 보람차게 쓸 때가 있을까요? 한 장 한 장 세일 때마다 배가 되는 감동. 아이고 100만 원이구나. 뭐야 맛있는 거 드세요. 아이고 너무 많이 주냐? 너무 많이 줘. 아니, 아이고 잘 쓸게. 그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해야 돼. 신통해요. 그렇게 부하게 자랐어도 그냥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아주 너무너무 신통해요. 손자의 정성을 아까워서 쓸 수나 있을까요? 엄마 나 할머니한테 용돈 100만 원 드렸어. 그랬어? 어머 착한 아들이잖아. 엄마는 설거지 값을 하는데. 엄마가 뻥치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엄마 용돈 300만 원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다들 오해할 소지가 있을까봐. 내가 오늘 깜빡깜빡해.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잊어버려 사람이. 그런 건 쓸데없는 거 빨리빨리 잊어버려야지. 아니, 아드님이 용돈 많이 주세요? 예, 뭐 적게 주진 않아요. 예. 남들은 딸 덕에 비행기 타는데 엄마는 아들 덕에 비행기 타게 생겼다 이래요. 네.
독립한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하나라도 더 챙겨 먹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냉장에 있는데 내가 오늘 있잖아. 좀 짜게 됐어. 밥 많이 먹으면 되지. 무슨 밥을 많이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 성훈 씨는 서둘러 상을 차리는데요. 종갓집 셰프 경력 40년의 손맛으로 정성껏 준비한 한상.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 먹은 게 언제였는지. 밥상을 앞에 두고도 엄마의 관심은 아들뿐.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4배로 나았지만 이해가 안 된답니다. 장사가 제일 힘들다. 니는 장사를 하지 말고 공직에 근무해라. 맨날 그래요. 너무나 속상하고 많이 울었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진짜 지대하게 많이 그렇게 했는데 저럴 수가 있냐.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그거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얘는 처음부터 혼자 내 뼛속부터 무슨 영업을 하려고 타고났나?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들만큼은 잘 배워서 고생 없이 살길 바랐던 엄마. 집안 형편이 어렵던 때도 뒷바라지가 우선이었죠. 하지만 성훈 씨에겐 그 희생과 기대가 벽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품 안에 놓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으니까 세상을 아예 제대로 본 적이 없죠.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알았네요, 세상에 대해. 그쵸. 정말 이거를 안 했었으면은 그냥 부모님한테 커피숍 하나 차려달라고 쪼르다가 아마 망한 다음에 뭐 그냥 항상 부모님과 같이 도란도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밤이 깊어졌고 간다. 떠나려는 성훈 씨를 불러 세운 엄마. 이틀 더 숙성시킨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고 이틀 동안 뒀다가 먹으래. 자, 셋. 두 손 든든하게 길을 나서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할머니도 힘겨운 걸음을 합니다. 아니 왜 또 다 나와 또. 다 큰 자식도 부모 눈엔 물가의 아이 같은 법. 밖에. 밤에 운전할 수 있겠어? 밤에 운전할 수 있겠어? 아니면 자꾸 새벽에 가던가. 그래, 조심해서 잘 가.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성훈 씨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처럼 거리로 나섰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남들은 일을 하지만 갑부는 돈부터 번다는 거겠죠. 힘들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데 거리가 좋을 때면 복권 당첨이 부럽지 않답니다. 근데 밖에 나왔을 때 그냥 한 바퀴 돌면서 맛있는 데 가서 밥 먹는 거 좋아해요. 여유롭게 산책하며 몇 군데 더 돌면 개인 일과는 끝. 하지만 본격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있답니다. 찾아간 곳은 어린이 도서관. 지금 보이는 저 자판기를 설치할 거라는데요. 여기에선 뭘 팔 건지 궁금해집니다. 유산균 회사에서 그 회사 제품들 세팅하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판기로 판매하려고 하시는 거여가지고 그 유산균 자판기. 방문객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보호자이기 때문에 유산균 제품이 적합하다는 것.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형태라 가능성이 있답니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요즘 같은 때 또 이제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비용 부분도 또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게 밴딩머신이었어요. 그런데 멀쩡한 겉면에 랩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물건 넣어서 파는 게 중요할 텐데 굳이 이런 데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뭔가요? 방문 개수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어린이랑 학부모가 있겠죠.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이 광고 효과가 지금 여기서 물품이 판매되냐 안 되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광고 요거 하나로도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갑부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광고판입니다. 만약에 저희 그 용인 어린이 상상의숲 앞에 예를 들어 어떤 기업 용인 어린이 상상의숲 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5억에서 10억 사이로 좀 보고 있고요. 광고비만 5억에서 10억이라고요? 그저 외관을 꾸미는 게 아니라 수억 원의 홍보 효과를 얻는 셈. 자판기가 차지하는 공간은 적지만 빈 공간을 활용하는데 도 같은 갑부에겐 못할 일이 없나 본데요. 일단 파란색이 눈에 띄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랩핑은 꼭 했어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자판기인지 저희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5억이라고 하니까 하기 잘했네요. 네.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자 보호자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보통 일반 자판기는 회색, 베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파란색이라서 눈에도 잘 들어오고 옆에 또 그림도 이렇게 친구들 호기심과 이렇게 잘 해놔서 좀 약간 신뢰가 간다고 할까?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용해봤어요. 또 새로운 거니까. 예. 엄청난 거예요 진짜로. 이 건물에 우리 가끔 맨날 차 막히는 공간들 있죠. 보면은 이렇게 건물 옥상에 이렇게 광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거의 다 대기업일 거예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광고비들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광고는 최대한 노출이 많이 되는 건데 노출이 항시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100%인데 될 수도 있겠네요가 아니죠. 되죠. 이 자판기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그 설치 장소에 따라서 엄청난 활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하시거나 이제 뭔가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 일을 할 때 서울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상권을 파악했던 성훈 씨. 일단 지리를 알았어야 되고 고객이 신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고객이 사는 동네를 알아야 돼요. 2호선을 기점으로요. 각 역마다 퍼져나가는 이제 호선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서울 전 지역을 다 걸어다녀 본 것 같아요. 같은 길을 수차례 다니다 보니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됐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자리인데 폐업이 줄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내놔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목 좋은 자리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임대료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성훈 씨는 주변 상권과 예상 고객층을 철저하게 분석, 인적 드문 곳에서도 카페를 차려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했지만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 여파로 카페 골목이 형성되며 상권이 커졌답니다. 부동산 일을 했었던 경험이 저는 17,000번 망해본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제 부동산 DB가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게 정보가 25,000개가 있어요. 서울 경기권만요. 그 가게에 있으면은 그 전 가게의 정보, 그 전 가게의 사장 성향, 그 건물주 성향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그 정보가 저한테는 있거든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공의 발판. 늦은 밤, 갑부는 인적 드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런 곳에도 자판기가 있는 걸까요? 어이, 바빠? 여기는 어디예요? 아, 제 친구가 하는 곱창집이에요. 아, 곱창집 친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바쁘다는데 손님은 없고 똑같은 주방만 2개나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식당.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밤은 깊어가고 온종일 자판기에 파묻혀 있던 성훈 씨.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지 인적 드문 골목을 찾았는데요. 한두 번 가는 게 아닌지 익숙한 모습입니다. 어이, 바빠? 여기는 어디예요? 아, 제 친구가 하는 곱창집이에요. 아, 곱창집 친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식당 좀 특이합니다. 똑같은 주방이 2개인데요. 정작 있어야 할 손님은 없고 주방만 갖춰져 있습니다. 제 친구랑 그냥 곱창집을 여기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배달 전문점이니까 솔직히 여기가 지금 한 대략 30평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임차를 놓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 나온 거예요. 일단은 매장이 크니까는 주방 하나만 넣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가지고 2개 만든 거죠 그냥. 주문 또 들어왔네. 잠시만요. 공유 주방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성훈 씨.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점점 증가하는 요즘. 아예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도 늘고 있다는데요. 조리할 공간만 확보되면 장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 주방을 이용하는 게 이득이랍니다. 사장님, 근데 옆 가게는 아직 안 나갔나 봐요?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인가 보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배달 대행에 만약에 가까운 데 같은 경우는 배달 대행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배달 대행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 저녁 시점 말고 약간 그 외 시간이 되면은 그냥 직접 갔다 오기도 해요. 그러면 배달 그 비가 한 5,000원 하지 않냐? 배달 대행비가 한 5, 6,000원 하거든요.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곳에서도 돈을 번다는 성훈 씨. 주방 공사와 부대 시설 설치에 투자.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낸다는데요. 대신 이용료로 월 160만 원을 받습니다. 성훈 씨에겐 매달 8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종훈아, 요새 매출은 한 얼마 정도 나와? 매출? 어. 만 해가지고 1,250만 원 정도 한다고 해? 한 곳에서만 벌어들인 돈이라는데요. 여기 1,204만 3천 원. 어마어마한 매출. 갑부가 여기 또 있었네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시나요? 한 2,000원 조금 안 되죠 혼자서? 2천만 원 조금 안 돼요? 네네네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죽어야죠 사람이라는 게 이게. 곱창 빠져나 근육 생. 이 곱창 근육이에요 곱창 근육 이게. 사장님의 모토랑은 좀 반대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노동을 안 하면서 돈 벌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요식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맛도 없고. 근데 이거는 약간 분야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효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얘는 효율을 늘 수가 없어요. 요식업에서는 약간 장인정신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혼자 일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인건비 절약까지 된답니다. 야, 배고파. 나도 빨리 해줘. 내 건 제일 맛있게. 내 건 제일 맛있게.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인 공간 활용. 지금 뭐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유의 개념의 경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이 공간에서 임대료가 100이다. 그럼 여러 공간으로 쪼개서 임대료 300을 만들어서 200을 그 중간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또 들어오겠네? 처음에 내가 투자해 놓으면 그 생각을 한 거죠, 심플하게. 아 잘됐다. 야 먹자. 배고파. 드디어 성훈 씨를 위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친구를 위해 솜씨 좀 발휘해봤다는데 그거 참 먹음직스럽네요. 갑자기 등장한 의문의 남성. 이분 누구세요? 옆에 족발집이요. 족발집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족발이요, 중족발. 처음에 다른 일을 하다가요, 푸드트럭을 알아봤었는데, 생각보다 돈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게 들어가는 것보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더 잘 돼 있고,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도 있고. 이제 좀 한숨 돌리며 배를 채울 수 있겠네요. 곱창을 많이 넣어야 돼요. 사실 이 맛에 반해 공유 주방까지 생각해냈답니다. 동네 곱창집 너무 많았어요. 곱창 골목이어가지고 곱창 골목이니까 나도 잘 되겠지 했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곱창 골목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 바보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삐삐삐. 근데 진짜로 맛있는데 장소가 약간 좀 임대료 대비해서 현찮고 또 홀 때문에 또 지출도 많고 보니까 배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인건비 내면서 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자 차라리. 곱창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는 좀 솔직히 냄새를 너무 많이 맡으니까는 내가 곱창인지 곱창이 난지 모르겠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확신이 갖고 이 친구가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 이 친구 잘 믿었어요. 공간을 개발하며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갑부. 성공에 목말랐던 과거. 그게 자신만의 일이 아니란 걸 깨달은 결과일 겁니다. 대부분 사업할 때는 당연히 대박을 노리고 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아니요. 안 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사업이라니까요. 수익이 조금 나와도 돼요. 이거는 수익이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판기업은 투자되는 금액 대비 수익은 좀 적은데 영업력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시간이 쌓은 인프라들이 이미 기등건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성훈 씨가 숨만 쉬어도 돈을 버는 비법은 운이나 요령이 아니었습니다. 전공법으로 세상에 맞섰던 지난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온몸을 던진 한 남자. 그 기운부터 다르다. 이런 것들 때리는 게 요령이죠. 그런데 그의 성공 비법은 남다르다? 물론이야. 저를 표현하자면 자유로운 영혼? 서비스 맛이라도 보시라고 그냥 주다 보니까 이게 한 80억 자산가 됐습니다. 돈 없이도 40억 원을 벌었다는 정한 씨의 탑시크릿이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